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자유일보의 곽성규 기자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두 번 탄핵은 안 된다. 11월 윤 탄핵 촛불 광란, 광화문 세력이 막는다. 근데요, 부제목을 보니까 8년 전 박 탄핵 때와는 다르다. 윤은 애국 세력이 지킨다. 이재명 재판 결과 발표에 위기 몰린 좌파, 윤 탄핵 집회 본격화 예상, 명태균 제2 최순실 만들고 여권 분열 노려, 박 탄핵 때의 전략, 보수우파 반발로 더 결속하게 될 것, 국민들 속임수에 더는 안 속아, 박 탄핵 때는 없었던 광화문 세력이 있어 상황 달라, 맞불 집회로 막는다. 대한민국 보수우파 최후의 보루, 좌파 무력화 방어전 기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11월 중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좌파 세력들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11월부터 촛불 광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보수 우파 진영의 최후 보루인 광화문 애국 세력이 좌파의 탄핵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재명은 오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5일에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을 받게 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가 15일 공판에서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실형으로 투옥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해 좌파 세력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시도를 위한 지방조직 세력화 작업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의 시작과 함께 이들은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본격적인 좌파 봉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11월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인사 개입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국혁신당은 좌파 군소정당들과 함께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탄핵 집회를 이미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김건희 규탄 장외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어 16일 좌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촛불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야권과 좌파 세력들은 이런 선동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무너지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깨지고 10% 미만까지 하락한 뒤 여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온 바 있다. 야권은 이번에도 여당의 분열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명 씨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야권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탄핵 집회로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면 오히려 보수 우파 세력이 반발로 인해 더 결속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블릿 PC 속임수에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시작될 때는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 부대로 등장해 현재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하는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이 확장된 이들은 천만 조직 국민운동, 국민혁명운동을 통해 좌파의 윤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을 맞불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훈 목사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서 지금부터 연말 안에 반드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촛불 사태를 예견했다. 그는 이재명이 감옥에 가서 인생이 끝장날 위기이니 이판사판으로 뒤엎을 것이라며 11월 9일 토요일 좌파 세력 3만 명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재명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에서 분배 등을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도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에 달한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말하고 이승만, 박정희의 공로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지키면 그가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도 이 같은 취지로 20여만 명이 모였고 11월 9일 한글날에도 20만여 명이 모였다. 이후에도 좌파의 두 번째 탄핵을 막기 위해 매주 토요일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은 오는 9일에 좌파의 탄핵 집회에 맞서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6월 현충일 전후로 광화문 시위는 절정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약 40만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며
인정하며 굴욕적인 사과를 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의결상 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건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광화문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두 사람의 탄핵 시도를 연일 보도하면서 선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수 우파 대통령들의 약점을 가질 때마다 좌파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고 세과시를 하면서 보수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했다.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 세력은 우파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연일 집회를 하면서 윤 정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전 목사는 광화문 시위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도 없었을 것이고 좌파 세력들이 다시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든다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발생할 것이라며 10월 3일 집회나 10월 9일 집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로서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든 것이다. 즉 광화문 집회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에 맞서는 탄핵 반대 집회로서 촛불이 아닌 태극기 불의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다. 박근혜 때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이제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해 국민혁명으로 역습해 자유통일로 가자. 며 다가올 광화문 애국진영의 촛불 집회 방어전을 독려했다. 이처럼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은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좌파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을 맞불 집회를 계속 열어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최후 보루인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좌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분석 기사인데요. 두 번 탄핵은 안 되죠.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다. 지난번에 기독교 단체들 총궐기에서 110만 명이 모였죠. 물론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기독교 목사들이 그때는 다 합류했어요. 그때 명분은 그거였죠.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이제 주 주제인데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물론 광화문은 전광훈 목사가 이제 그 하던 대로 했고 시청 앞에서 이제 그 목사들이 주최를 해서 했는데 태극기를 들지 말자. 그리고 정치 구호를 하지 말자. 그 법에 집중하자는 거죠. 차별금지법 그거는 반대한다. 그 법에만 집중하자. 왜냐면 이제 기독교 교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1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시도를 하고 탄핵을 가결된다 이러면은 그 110만 명보다 더 많은 근데 그 11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왜냐면 여의도에서도 또 그만큼 모였어요. 그러면 합쳐서 200만 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 200만 명 이상으로 정광훈 목사는 1000만 명 애국세력 얘기하는데요. 이미 700만 명 가까이 650만 명인가요? 자유마을에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 인원들이 총궐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없다. 아니 탄핵할 만한 사안으로 탄핵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냥 자기들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탄핵을 몰고 가는 이거는 우리가 또 당할 수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했는데 또 못 당한다는 건데 200만 명이 그때 뻔때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는 단지 그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그 뻔때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또 박근혜 탄핵 시절처럼 그런 난동을 부린다면 200만 명 곱하기 2는 나옵니다. 400만 명이 그때는 여의도 광화문 여의도 어디 모일까요? 민주당사 박살나고 국회의사당 박살나 민주당 사업 싹 쌀 거고 국회의사당 싹 쌀 거예요. 전경은 시민들 싼 다음에 그 다음 싸. 그럼 국회의원들 쫄까요? 안 쫄까요? 손가락도 하나 잘랐습니다. 호랑이 아재님이 한동훈 퇴출하라고 손가락 잘랐어요. 한동훈 왜 퇴출하라고 그럴까요?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냐. 윤 정부 성공해야 최소한 임기를 마쳐야 정권 재창출이 있다. 그 배신하는 행위는 한동훈을 멈춰라 하고 한동훈 사퇴 요구하면서 손가락 잘랐어요. 한동훈 사퇴 요구하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시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만 뭐 저 의사당 점거하고 그때 난동 부렸을까요? 미국 사람들만 과격할까요? 참고 또 참은 한국 사람들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그 당사 나만 알까요? 국회의사당 그 의원회관 편안히 거기 있을까요? 한동훈 그때도 뭐 김건희 여사 뭐 해결하라고 그럴까요? 도곡동에서도 지금 집회 있습니다. 김사랑이 지금 거기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도곡동 앞에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그 서로 사진 찍고 그런데요. 도곡동 주민들이 이미 한동훈 이미 정서적으로는 쫓아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탄핵 운동으로 거기 숟가락
얹고 그러면은 도곡동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뭐 협박이 아니라 그 증상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민주당 짓거리 하지 말고 11월 15일과 25일에는 너들 끝나 이제 이재명이 끝나. 거기도 지도자들 있잖아.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 너 정신 차려 임마. 어디서 되도 않은 그 녹취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 가져와서 그래 그 녹취 들어봤어. 나 여러 번 들었어. 그거 가지고도 논평도 했어요. 안 보신 분들 그 논평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고 임마 그게 무슨 저 공천 개입이야. 그런 부탁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당에서 반대가 많더라고. 당에서 반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아니 그런 말도 못해? 이런 도둑놈들과 이재명이는 다 그냥 다 아주 친명으로 공천 다 주고 비명은 다 학살을 했는데 그게 임마 공천 개입이고 그게 공천 난동이지. 이러니 이게 자식들이 이게 무슨 하여튼 안 됩니다. 이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과는 다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애국 세력이 지킨다. 국민의힘이 지켜야 되는데 걔들은 저쪽하고 저쪽이 말하자면 똑똑한 시어머니면은 요 국민의힘은 친우이 같아. 착한 며느리 내쫓는데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서 엄마한테 이르는 거. 엄마 며느리 언니가 저랬대요. 엄마 따끔하게 혼 좀 내. 요런 그 친우이 같아. 국민의힘이 한동훈이.